최근 아세안 리더십이 부족한 이유는 10개 나라 대표들이 매년 모여서 회의를 갖지만 소위 말하면 좌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 도시국가가 뭘 한다고,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가정 전국이 안정됐고, 요즘 같은 세상에 왕이 나라를 이끈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조코이 대통령은 민선 대통령입니다. 그나마 지난 2월 베트남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함께 하기로 사인을 맺었거든요. 여러분, 미얀마 문제도 상당히 이게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반기를 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뿌라유 총리는 바로 군 출신으로, 그런데 이 대중국 관련해서 아세안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있고, 여러분, 오늘은 동남아 국가연합, 즉 쉽게 말해 아세안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지역 동맹은 동남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남아 지역 10개 나라들의 이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이제 꿈꿉니다. 그래서 문화적 통합, 또 정치적 통합, 그리고 경제적 통합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넘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쉽지는 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세안은 이제 종교, 문화, 인종, 또 경제 시스템, 정치 체제 다 제각각입니다. 10개 나라라고 하지만 10개 나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유럽연합은 그래도 좀 비슷한데 여기는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유럽연합만 해도 포르투갈, 그리스, 우리 이제 피그라고 보통 불렀던 이런 나라, 이제 이른바 이제 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진 불량 국가에 대한 지원을 놓고 비교적 경제력이 우수한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동안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기야 영국은 이제 유럽연합에서 할 때까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걸 감안하면 아세 국가연합에 갑자기 경제적 자유를 하고 관세를 일방 낮추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은 그보다 유럽연합보다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싱가포르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라오스와의 경제력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렇기에 경제적 통합과 같은 일은 현재로서는 쉽게 일어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느슨한 형태의 영내 비관세, 그리고 이제 이주의 자율화,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10개 나라 대표들이 매년 모여서 회의를 갖지만 소위 말하면 좌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그런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잘 사는 싱가포르 리센룬 총리에게 그걸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도 이럴 겁니다. 거기 도시국가가 뭘 한다고, 그 정도 나라 이끄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 당장 그런 말 나오겠죠. 더군다나 싱가포르는 사실상 일당 독재나라이지만 리센룬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 수십 년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왕이 통치하는 브루나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도시국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왕이 나라를 이끈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나마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나라가 바로 저는 인도네시아로 보고 있고, 많은 이제 아세안 국가 연합에서도 인도네시아를 꼽습니다. 조코위도 대통령을 가장 이제 주목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조코위 대통령은 민선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 민주주의 이런 거를 말할 자격조차가 없죠. 또 베트남 볼까요? 거긴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니까 다른 나라 다양한 정당에서 나오는 이런 민주주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 말레이시아는 어떨까요? 거기는 무색무취한 나라입니다. 그나마 과거 마하티르 총리 시절에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의원 내각제를 통해 총리가 집권을 하는데 최근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국이 어수선한 것도 어떤 그런 리더십 부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볼까요, 여러분?
거기 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강압 통치 이후 뭐 붕붕 마르코스, 소위 이제 붕붕이라고 부르죠. 봉봉입니다. 봉봉 마르코스 조니어가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전국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지략 크다는 것에 대한 다른 아세안 지역 국가들의 반발도 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가장 전국이 안정됐고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수를 감안할 때 뭐 아세안 전체의 뭐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세계 주요 20개국, 이른바 G20 회원국입니다. 아세안에서는 유일한 회원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발리에서 G20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최근 아세안 리더십이 부족한 이유는 과연 왜 그럴까? 저는 반대로 말하면 인도네시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아세안 여러 나라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대중국 관련해서 아세안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있고 확실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만 볼게요. 인도네시아만 경우도 이 자바섬, 자카르타부터 이 반둥을 지나서 수라바야까지 가는 이 자바섬 고속철 사업을 이제 중국이 따갔는데 조코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인력들을 많이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비자 상태로 치열하다 보니 이걸 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제력을 중국에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의존하고 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도 사안에 따라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갈등을 보이지만 경제 문제로 넘어가면 또 다른 목소리가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집니다. 베트남 당 총석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실상 친중파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이 반중 노선을 그리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일단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이 반중 동맹을 이 4개국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세안마저 반중으로 돌아서게 되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상 고립됩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죠. 인도가 있다 보니까. 뭐 위로 가도 몽골하고 썩 좋지도 않고 뭘 건너가서 러시아하고 이제 그래 있는 건데 사실상 중국은 이제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반중 노선에 우리나라도 함께 하자고 계속 손짓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지난 2월 베트남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함께 하기로 사인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영해 지역 조정을 놓고 나선 것은 조코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많은 외신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일단 당시 양국은 경제 협력을 또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적도를 놓고 북쪽에서는 베트남, 그 아래쪽에서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미얀마 문제도 상당히 이게 뜨거운 문제입니다. 아세안 지역에선 조코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표상인 아웅산 수치를 몰아낸 군부 독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도 미얀마 군사정부를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미얀마 군부 독재자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쩍 반기를 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뿌라유 총리는 바로 군 출신으로 자기 자신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미얀마 군사정부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뿌라유스는 인도네시아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 가까워지는 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원래 아세안은 여러분 반베트남 모임으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베트남 세력끼리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시작한 게 오늘날 이제 아세안 국가연합으로 이제 동남아 국가연합으로 발전한 거고요. 태국과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사해두고 이제 그동안
대립관계 이어왔는데 훈센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을 등에업고 정권을 이제 세우자 공산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게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국은 늘 약간 베트남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고 뭐 이런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과 인도에 가까워지는 것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 재선까지 했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무조건 물러나야 됩니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세안 지역 내 힘의 공백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지역 내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아세안 그 공동체 연합의 결속력을 다진 이 시기에 아세안의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라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세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콘텐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